자, 가나 지문 보도록 할게요. 12부터 17, 7쪽이에요. 7쪽. 간학을 어떻게 풀 거야? 가 읽고 가에 해당하는 문제. 문제랑 선지 판단 내려보고 나 읽고 나서 그 후보였던 것들은 검증하고 그 나 단독 문제 또는 가나 종합 복합 문제 풀어보던 걸로 할게요. 자, 문제 먼저 보자. 소재 잡아보자. 12번 가에 나타난 이거는 딱 봤을 때 발문 보면 뭐 보고 풀 수 있는 문제? 가 보고 풀 수 있는 문제. 그리고 12번의 발문 보면 우리가 어떤 걸 중심으로 봐야 되겠다고 잡혀요? A어의 입장, A어의 견해, 학자의 견해 잡는 문제 전형적인. 맞아요? 그리고 그게 가글의 어떤 내용? 중심 내용. 맞아요? 네. 맞아? 맞아요? 그럼 견해라고 하는 건 무엇에 관한 그의 견해인 거잖아. 그 무엇이 뭘까? 라는 거. 그쵸? 선택지문 보니까 도덕 용어라고 하는 게 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적어도 도덕이라고 하는 거, 도덕 문장 이런 것들도 나오고 도덕 용어, 문장. 뭐 용어랑 문장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렇게 이렇게 관련이 없는 그 표현들이 아니죠. 그쵸? 어쨌든 도덕 문장이라고 하는 게 뭐고 그것에 대해서 A어는 어떠한 견해와 입장과 이론을 펼쳤을까? 13번 A로부터 대문자 A로부터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물어보고 있는데 뭐 귤은 맛있다면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문장들 나와 있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될까? 그리고 A는 나그래 나와 있죠. 14번은 학습지 활동, 학습 활동지인데 진술 1, 2, 3 뭐 이렇게 나와 있고 각 진술에 대해서 전통적인 윤리학자와 A어는 옳다, 옳지 않다. 그러니까 이거 역시 아까 우리 A어 첫 번째 12번 문제를 통해서 A어라고 하는 사람이 뭐 잡았었어? 입장 잡았었잖아. 그게 중심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봤었잖아요. 소재라고 생각을 해봤었잖아요. 여기서 A어가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A어에? 견해인 거지, 입장인 거지. 그쵸? 그러면 전통적인 윤리학자의 견해도 역시 본문에서 설명을 했을 거니까 그 전통적인 윤리학자의 견해에 따라서 이 진술 1에 대해서 전통적인 윤리학자가 이렇게 옳다라고 말할 법한지 뭐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잖아. 그쵸? A어뿐만이 아니라 또 누구 나와요? 행크스 나와요. 그쵸? 행크스. 얘도 본문에서 설명을 했을 거야. 얘 무엇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거다? 견해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거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리고 진술 3에 대해서는 그리고 진술 2에 대해서 진술 3에 대해서 그 A어와 행크스가 서로 옳지 않다와 옳다라고 상반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거 보면 가글을 통해서 우리가 A어의 입장 잡았을 텐데 견해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입장 그 행크스는 적어도 A어와 다소 상반되는 그런 입장을 가진 애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뭔지 알겠어요? 더군다나 진술 2의 행크스의 견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아도 되잖아. 왜? 거기에 선지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쵸? 15번 윗글을 바탕으로 기억을 이해한 내용. 기억이 뭘까? A어의 윤리학 견해가 옳다면 어쨌든 그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서 그 기억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그렇게 차이가 있을 거 그거 파악하는 거고 16번은 보기 박스 적용 문제인 것 같고 17번은 어휘 문제네요. 가보자. 찬찬히 가보자. 그리고 어느 정도 시원해졌으니까 이 에어컨은 끄도록 할게요. 소리가 더 나와가지고. 다시 더우면 말해요. 오케이. 보여? 그렇게 하면 좀 보여? 예. 근데 이거 안 하면 안 보여요. 그 실눈 아쉬면 안 돼요. 팔 아플 것 같은데. 자, 가보자. 가글에서 잡아야 되는 중심 내용보다 중심 소재? A어의 A어의 입장. 뭐에 대한? 도덕, 뭐 용어, 문장. 그쵸? 전통적인 윤리학의 주요 주제는 선, 올바름과 같은 도덕 용어에 대한 해명을 바탕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정하는 객관적 근거를 찾는 것이다. 거실에 뭐가? 주요 주제가. 무엇의 주요 주제가? 전통적인 윤리학의 주요 주제가 객관적 근거를 찾는 것이다.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객관적인 것이죠.
그런 객관적인 근거를 찾는 것이다. 근거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뒷받침이 되는 건데 무엇에 대한 근거예요? 선, 올바른과 같은 도덕 용어에 대한 해명을 바탕으로, 해명은 설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바탕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정하는 객관적 근거를 찾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용어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그른 것인지 누구나 납득 가능하고 누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근거를 찾는 것이 전통적인 윤리학에서의 주요 주제였어. 그러니까 윤리에 대해서 다루는 학문이잖아요. 윤리학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옳지 못한 것인지, 그런 것인지를 판정하는 그 객관적인 근거. 그것을 밝혀내는 것이 주요 주제였어요. 그러나 역접어 나왔네. 그리고 내가 보통 비문학에서 전통적인 거 나오면 뭐 나와요? 그 전통적인 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쉽게 말하면 그냥 나쁜 거고, 구린 거고, 올드한 거고, 그것에 반대되는, 상반되는 새로운 거 나오는 경우들이 많죠. 비문학 지문에서. 그러나 역점은 나왔고, 윤리학은 오랫동안 그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을 내놓지 못했다. 그 객관적인 근거를 찾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정하는 객관적 근거를 찾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A어는 누구 나왔어? 우리의 주인공 A어.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문장인 도덕 문장이 진리 적합성, 즉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는 성질. 진리 적합성이 뭐래요?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는 성질. 그것을 갖지 않는다. 뭐가? 도덕 문장이라고 하는 것이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는 성질을 갖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펼친 게 누구다? A어다. A어가 이렇게 주장했다. 뭐 살펴볼 수가 있는 문장이에요? A어의 견해. 뭐에 대한 견해? 도덕 문장에 대한 견해. 도덕 문장에 대한 어떤 견해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진리 적합성을 갖지 않는다.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는 성질을 갖지 않는다. 그럼 A어는 도덕 문장이라고 하는 것이 참이다. 어떠한 도덕 문장이 거짓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의 견해를 살펴볼 수가 있는 1문단 마지막 문장이었어요. 맞니요? 뭔지 알겠어? 오케이? 네. A어는 진리 적합성을 갖는 모든 문장, 즉 참 또는 거짓이라고 판단 내릴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일 수 있는 그 모든 문장은 그 문장에 사용된 단어의 정의를 통해 검증되는 분석적 문장이거나 경험적 관찰에 의해 검증되는 종합적 문장이라는 원리를 바탕으로 도덕 문장은 진리 적합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A어에 뭐 나왔어요? 주장 나왔죠. 그렇죠? 자, A어는 기본적으로 도덕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적합성이 없다라고 봤어요. 진리 적합성을 지니는 문장은 뭐라고 했어요? 분석적 문장, 종합적 문장. 그게 진리 적합성을 갖는 문장인데 도덕 문장은 진리 적합성이 없다. 그럼 앞서 나왔던 그 진리 적합성을 지니는 분석적 문장과 종합적 문장이 지니고 있는 특성을 도덕 문장은 지니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분석적 문장과 종합적 문장이 지니고 있는 특성, 걔네는 왜 진리 적합성을 갖는 문장인 거예요? 검증이 되는 문장들이에요. 도덕 문장은 검증이 된다, 되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 이런 원리를 바탕으로 도덕 문장은 진리 적합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진리 적합성이 있는 문장인 분석적 문장은, 종합적 문장은 무엇에 의해서든 검증이 되는 문장인데, 그래서 걔네는 진리 적합성이 있는 문장인데 도덕 문장은 진리 적합성이 없다라는 것은 걔네는 도덕 문장은 검증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케이? 네. 우선 그는 도덕 문장은 분석적이지 않다는 기존의 논의를 수용했다. 도덕 문장은 분석적이지 않다가 뭐래요? 기존의 논의래요. A어가 처음 도덕 문장은 분석적이지 않아 라고 하는 걸 펼친 게 아니에요. 그 전에, 그 이전에 이미 있었던 견해라는 거지. 뭐가? 도덕 문장은
분석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게 그걸 수용했고, 선이라고 하는 것은 A이다 라는 도덕 문장이 만약에 분석적이려면 그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수러인, 서술어인 A가 주어인 선이라는 개념 속에 내포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지 도덕 문장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된다? 분석적일 수가 있는 것인데, 앞서 이미 도덕 문장은 어떻다고 했어요? 분석적이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럼 수러인 A가 주어인 선이라는 개념 속에 내포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문장이 나오겠지. 하지만 선이라고 하는 것은 속성이나 내용을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단순 개념이므로 해당 문장은 분석적이지 않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단순 개념이다라고 하는 말이 이것과 상충되는 거죠. 상반되는 거지. 반대되는 거지. 뭔지 알겠어요? 선은 속성이나 내용을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떤 어떤 A라고 하는 게 이 개념 안에 내포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이걸 쪼개서 이 속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죠. 이게 분석이 가능해야 이 안에 A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볼 수가 있는 것이지. 근데 얘가 그런 대상이라고?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A가 수러인 A가 여기 속에 들어있다,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적인 것으로서 이 문장과 이 문장이 서로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반대말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고, 맥락을 통해서. 뭔지 알겠어? 이 독해가 더 중요해. 방금 이것보다. 오케이? 그래서 해당 문장은 분석적이지 않다. 다시, 분석적이려면 얘 속에 내포되어 있어야 하는데 분석적이지 않으니까 내포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내포되어 있지 않다라는 의미를 전달해야 되는데 그 내포되어 있지 않다라는 표현으로서 표현하고 있지 않지. 이 표현이 나와 있지. 근데 이걸 그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 말하는지 알겠어? 네. 중요해. 자, 그렇다고 해서 선은 A다라는 도덕 문장이 경험적 관찰로 검증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럼 앞에서는 뭐 얘기한 거예요? 어떤 검증 얘기했던 거야? 이 분석적 문장이 아닌 거 말한 거야. 도덕 문장이 분석적 문장이 아니니까 뭐가 아니다? 진리 적합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 근데 분석적 문장이 아니더라도 경험적 관찰에 의해서 검증되는 종합적 문장이면 진리 적합성을 지니고 있을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그것도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고. 오케이요? 네. 오케이.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도 아니다. 종합적 문장, 경험적 관찰에 의해 검증되는 종합적 문장도 아니라서 뭘 지니고 있지 않다? 도덕 문장은 진리 적합성을 갖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요? 그래서 경험적 관찰로 검증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선 그 자체는 우리의 감각으로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경험적 관찰로서 검증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결국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분석적 문장 아니고 종합적 문장 아니니까 도덕 문장은 뭐가 없다? 진리 적합성이 없다. 진리 적합성이 뭔데? 그 참인지 옳은 건지 틀린 건지 판단. 참인지 거짓인지,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는 성질이 진리 적합성인데 그런 성질 자체가 도덕 문장은 없다. 오케이? 도덕 문장은 다양한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고 타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정서적 의미를 갖는다고 에이어는 주장했다. 3문단의 첫 번째 문장 뭐예요? 에이어의 주장, 즉 입장, 견해. 그러니까 중심 소재가 계속 뭐 얘기한 거야? 에이어의 견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에이어는 그 기존의 입장에 대해서 어쩌고 무엇에 대해서 이런 주장을 했고 이런 주장을 했고 이런 주장을 했다. 자, 도덕 문장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 감정 태도 표현하는 문장. 타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정서적 의미를 지니는 문장이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도덕 문장이 진리 적합성을 갖는다고 오해하는 것은, 그럼 기본적으로 얘는 뭐가 깔려 있는 거야? 도덕 문장은 진리 적합성이 없다. 근데 그렇게 그 진리 적합성을 갖는다고 오해하는 것은 도덕 용어의 두 가지 용법을 구분하지 못해서라고 주장한다. 사람들이 도덕 용어의 두 가지 용법을 구분하지 못해서 진리 적합성을 갖는다고 오해하는 것이다. 라는 것은 도덕 용어라고 하는 것은 에이어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거야? 두 가지 용법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거고 그 두 가지 용법은 구분되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도덕 용어는 감정을 표현하는 표현적 용법으로도, 첫 번째 용법이죠. 으로도
세계에 관한 어떤 사실을 기술하는 기술적 용법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해서 도덕 용어의 두 가지 용법을 말해줬고 이 두 가지를 뭐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A어는 구분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죠. 만약 도둑질은 나쁘다라고 하는 예시 문장, 도둑질이 사회적으로 배척된다는 사실을 기술하는 문장이라면 이 문장은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것이 아니다. 자, 도둑질은 나쁘다라고 하는 문장이 도덕 문장이 도둑질이 사회적으로 배척된다는 사실을 기술하는 문장. 자, 그럼 저 도둑질은 나쁘다라고 하는 문장에 사용된 용어가 무슨적 용법으로 사용된 거예요? 뭐? 사실을 기술하는 기술적 용법으로 사용됐다는 거잖아. 그 도덕 용어가 기술적 용법으로 사용됐다면 그 문장은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표현적 용법이라면 뭐겠어? 반대로 두 가지 용법을 구분해야 한다고 했어요. 첫 번째 기술적 용법으로 사용된 거라면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 표현적 용법이라면 뭐겠어요? 그 문장은 그 도덕 용어들이 표현적 용법으로 사용된 거라면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것이겠지. 왜? 도덕 용어의 두 가지 용법을 구분하지 못해서라고 주장했다. 도덕 용어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 기술적 용법이라면 도덕적인 것과 관련이 없는 거야. 표현적 용법으로 그것을 바라봐야 이게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것이야. 이렇게 구분을 해서 바라봐야 되는데 이걸 한뭉탱이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도덕 용어는 감정을 표현하는 표현적 용법. 감정을 표현한다고 했어. 아까 도덕 문장을 얘는 어떻게 받았어? A어는 감정, 정서적 의미를 갖는다고 A어는 주장했잖아. 맞아 보자. 따라서 이 문장 어떤 문장이라고 말해야 돼? 도둑질은 나쁘다라고 말해야 돼? 도둑질은 나쁘다라고 도덕적 문장 도둑질은 나쁘다라는 문장이 거기에 사용된 용어들이 기술적 용법으로 사실을 기술하는 것으로서 쓰인 문장이라면 도덕 문장이 아니고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하다. 반대로 그 문장이 도둑질에 대한 화자의 감정을 표현한 문장이라면 이는 도덕 문장이며 어떤 사실을 기술한 게 아니다. 왜? 이게 사실을 기술한 건 기술적 용법에 따른 거니까. A어에게 도둑질은 나쁘다와 같은 도덕 문장을 진술하는 것은 감정을 담은 어조. 지금 이거 두 번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정서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도덕 문장 얘기하고 있는 거지. 표현적 용법이 사용된 문장으로서 동일한 문장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오케이? 감정을 담은 어조로 네가 도둑질을 하다니 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단순 사실을 기술한 게 아니다. 기술적 용법으로 쓰인 게 아니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도덕 문장은 감정을 표현하는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무언가를 기술할 수 없다. 이거 지금 이 문장에 대해서 그의 주장, A어의 주장대로라면 역시 A어의 견해, 관점, 입장을 설명하는 문장인데요. 도덕 문장, 앞에서 도덕 문장이 뭔지 얘기했죠? 그 감정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 그것은 감정을 표현하는 도덕 주체, 어떤 주체가 감정을 표현하지. 우리 인간과 같은 주체가 감정을 표현하는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무언가. 그럼 그 무언가라고 하는 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거야. 누구로부터? 도덕 주체로부터. 즉 감정을 표현하는 주체로부터 따로 떨어진 그 무언가 기술할 수 없다. 왜? A어가 봤을 때 도덕 문장은 뭐랑 관련이 되어 있는 거니까 화자의 감정이라든지 그 주체의 감정이 표현된 것이기 때문에 그 감정을 표현하는 주체와 때려야 뗄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오케이요? 이는 그의 주장대로라면 문장, 전통적인 윤리학자들의 기본 가정을 부정하는 급진적 주장이지만, 그럼 전통적인 윤리학자들의 기본 가정은 뭐야? 도덕 문장은 기술할 수 있다. 무엇을?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그 무언가. 그러니까 전통적인 윤리학자들은 기본적으로 그 주체로부터 떨어진 그 무언가에 대해서 기술할 수 있고 서술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도덕 문장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기술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문장이 그의 주장, 기술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문장이 그것을 부정하는 급진적 주장. 그래서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전통적인 윤리학자들의 입장, 견해, 관점을 이 문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야. 뭐에 관련된 그 전통적인 윤리학자들의 기본 그 견해? 도덕 문장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고 무엇을 기술할 수 있는가에 대한 윤리학의 새로운 사고를 열어준 선구적인 면도 있다라고 해서 그 의의를, 가치를 얘기하고 있죠. 가에 대해서 읽어보고 이해해본 내용에 기반해서 문제 가보자. 12번 문제. 가에 나타난 A의 입장을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도덕 용어를 기술적 용법으로 사용한 문장은 검증이 가능하다. 맞죠? 그 기술적 용법과 표현적 용법을 구분하면서 기술적 용법으로 사용한 문장은 검증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경험적 관찰을 통해서. 2번 표현적 용법을 활용한 도덕 문장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문장과 동일한 의미를 표현한다. 도둑질은 나쁘다라는 문장을 통해서 네가 도둑질을 하다니! 라고 하는 그 감정이 나타나는 문장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했었어요. 그 예시를 통해서 설명해줬어요. 2번 선택지문 그 근거를 삼을 수 있어요. 3번 주어와 수어의 의미 관계를 통해 그 내포되는지 안 되는지 어떤 문장을 검증할 수 있다면 그 문장은 분석적 문장이다. 분석적, 그래서 이건 선이라고 하는 건 그런 그 요소를 구분하고 요소를 분석해서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지 내포되어 있지 않은지 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는 문장이라서 분석적 문장이 아니라고 했어요. 반대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분석적 문장이라고 보는 거겠죠. 4번이 답이니까 넘어가고 5번 도덕 문장에 진리적 합성이 있다는 오해는 도덕 문장을 세계에 대한 어떠한 사실을 기술한 것으로 해석하는데 기인한다. 그렇죠? 그렇죠? 이건 근거 어디서 잡을 수 있어? 그 오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쓰였었죠. 그렇죠? 오해하는 것은 도덕 용어의 두 가지 용법을 구분하지 못해서 라고 했고 표현적 용법과 기술적 용법으로 사용된다고 했는데 진리적 합성이 있다는 오해는 그 세계에 대한 어떠한 사실을 도덕 문장은 그 표현적 용법으로 사용된 건데 그 문장을 표현적 용법이 사용된 문장을 기술적 용법으로 해석한 데에서 기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표현적 용법으로 사용된 건데 표현적 용법인 건데 그걸 기술적 용법으로 생각을 하게끔 돼서 도덕 문장을 분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진리적 합성이 있다는 고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분을 안 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5번 선택지문은. 그렇죠? 4번 도덕 용어의 용법은 도덕 용어와 기술하는 사실의 종류에 따라 기술적 용법과 표현적 용법을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적 용법과 표현적 용법으로 구분하는 그 구분 기준이 그 도덕 용어가 기술하는 사실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나뉘어지는 거예요? 아니죠. 뭘 표현하느냐, 뭘 기술하느냐에 따라서 나뉘어지는 거지. 오케이? 감정을 표현한다. 그럼 무슨 용법? 표현적 용법이라고. 그게 어떤 사실을 기술한다. 뭐라고? 기술적 용법이라고. 그 기술하는 사실에 따라서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냐고? 아니라고. 오케이? 4번 선택지면 그 분류 기준 자체를 잘못 잡은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였어요. 오케이? 어떤 걸렸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14번 가보자. 14번에 진술 1에 대해서 전통적인 윤리학자와 에이어의 관점 볼게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도덕적 사실이 있다. 자, 이거 뭐 말하는 걸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도덕적 사실이 있다.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아까 감정, 주체로부터 독립적인 그 무언가에 대해서 에이어는 기술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주체, 도덕, 감정, 주체 그거 객관적인 거야? 주관적인 거야? 주관적인 거죠. 주관의 영역이죠. 감정이잖아. 그쵸? 이게 그거예요. 주체와 아니 나와 있긴 해요.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그 무언가를 존재하고 그것을 기술한다. 그쵸? 그래서 그 가글의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1, 2번을 파악할 수 있는 거야. 전통적인 윤리학자들의 전제.
도덕적 판단의 근거는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그 무언가에 대해서 기술한다. 근데 A어는 그 기술할 수 없다가 전통적인 윤리학자들의 기본적인 전제, 가정, 그것을 부정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반대되니까 이거 맞다고 말할 수 있고 옳지 않다. 도덕 문장은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일 수가 없다. 1, 2번은 그래서 맞는 선택 지문이 라고 가학을 통해서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3번 판단 내려보자. 도덕 문장은 참 또는 거짓이라는 속성을 갖는다. 이게 뭐야? 결국 진리, 적합성. A어는 뭐라고 생각했어? 진리, 적합성. 없다. 옳지 않다. 진리, 적합성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옳지 않다. 도덕 문장은 분석적이지도 종합적이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 근거로 얘기했던 거. 내포되어 있지 않다. 서술어가. 술어 A가. 선이라고 하는 개념에. 그쵸? 그리고 경험적으로 관찰도 불가능하다.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점에서 검증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검증되지 않는다. 그래서 진리적 합성이 없다. 근데 진리적 합성이라고 진리적 합성이 있다고 오해하는 이유는 그러한 이유다. 이렇게 연결이 됐었죠. 3번까지도 가글을 통해서 판단을 내려볼 수가 있다. 이해가요? 15번 기억이 나왔었나? 기억이 나글에 나오나? 진술선도 있죠. 위에 기억은 나그려 나오지. 전건 긍정식 이거 각을 통해서 파악할 수가 없지. 안 나왔잖아. 맞아요? A어가 있어. 전건 긍정식이 뭐요? 이럴 거 아니야. 나글에 나와 있는 개념이니까. 여기까지 일단 각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 문제 선지. 오케이? 그러니까 확률이 확 줄어들잖아. 아까는 몇 퍼센트야? 20% 확률이었다가 이제 50%의 확률로 올라간 거야. 그죠? 그죠? 이게 조금